따지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보낸 거고, 한국 식품 중에 라면이 긴급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중동부 유럽 협의회장 정정환입니다. 현재 비엔나에서 거주하고 있고, 중동부 유럽 협의회 폴란드 분의 심경섭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일단 외국 공간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그 철수 명령이 떨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제 항공기라든지 이제 차량을 통해서 넘어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일부 있었어요. 실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하늘길이 이제 차단이 되면서 이제 육상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 추정치는 200만 명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전쟁 상황을 보면 북쪽, 동쪽, 남쪽의 교전 상황이거든요. 서쪽 길이 열려 있어서 다른 인접국들보다도 폴란드 지역으로 대거 우크라이나인들이 밀려들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크라쿠프라는 도시인데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 차량으로 2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거든요. 현재 폴란드 거의 전역이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그 국경을 못 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서 보는 거는 같은 유럽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피난민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면에서의 유럽의 한 일원으로서 이쪽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처음에 난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서민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빼갖고 나오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전쟁 이제 개전되고 초반에 국경지대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열차를 타고 오든 수용차를 타고 오든 오는 사람들이 유럽의 여름 휴가객 같은 느낌이었어요. 옷도 잘 입고 짐도 많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핸드캐리 여행용 가방 끌고, 이게 진행 과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반에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중상류층인 사람들이었어요.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왔고, 요즘에서야 비로소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 난민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참고로 크라쿠프에만 해도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힘든 난민들은 중앙역이라든지 기차역 같은, 그리고 이곳 시내 일원에 있는 모든 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주거를 해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으로 유럽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적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폴란드 동부 지역에 미군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 군들이 거기로 지속적으로 집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폴란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사실이고, 반대로 폴란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에 있어요.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혹여 이제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인플레도 나오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물류 문제에 있어서도 피부로 느끼는데, 식용유 문제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식용유가 한 3배 이상 오르고, 또 물건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거래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서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는데, 어려운 거야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피부로 와 닿을 때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체감을 하죠. 한 달 전 상황과 지금 물가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우선 일반적인 서민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대형 매장들인데 거기가 기본적인 이런 식재료 가격이 다 올랐고요. 한 단적인 예로 기름값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전쟁 터지기 전에 여기 디젤 기준으로 해서 1,800원이 좀 안 됐어요. 1,700원, 1,8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 최대치까지 찍어서 2,400원을 찍었어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크라쿠베 모든 집들을 다 채를 얻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거의 30% 이상의 부동산 비용이 지금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집을 얻으려면. 동포들이 종사하는 분야들이 여행하고 식당업 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여행업은 아직까지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미드코리아로 되면서 요식업 쪽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폴란드는 코로나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그 사람들을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야 할 정도로 마스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여기 현지인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코로나는 뭐 더 이상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코로나는 뭐 사실상 그냥 무장해제돼 버린, 그냥 손 놓아버린 그런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 쪽으로 더 총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구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바르샤바에 있는 의료 구호 단체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사 직원들이 토요일 날 물건을 적은 차로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한국 식품 중에 라면이 긴급하게 구호 난민촌이 형성됐을 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가 오뚜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차량을 꾸리게 됐고 그것을 보내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물건이 있어가지고 보냈고 두 번째 한 것이 그 한국 KBS 보도가 된 이후로 한 두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구호 성금을 좀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제 부산 지역회의 이영 부의장님 쪽에서 지역회의에서 모금한 1,1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긴급으로 보내주셨고 또 양구 쪽에서 또 보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성금 주신 거는 자기가 따로 이 이유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애기들을 위한 분유라든지 이유식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폴란드 쪽에서 그 물건을 창고에서 받았는데 두 번째를 하려고 보니까 헝가리 국경 쪽으로 가려고 컨택을 했는데 이미 물건이 그 국경지대 쪽에는 많아서 잘 안 받으려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은 어디로 보낼까 하는데 마침 우크라이나 그 안에서 선교하시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 정광섭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좀 자세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밖에서는 구호 물품이 넘쳐나고 창고가 찰 정도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회하던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약 200여 명의 난민들이 모아 있고 그분 주변에는 6, 70명씩 되시는 그 난민들이 6, 7군데 나눠져 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매일 국도 끓여주는데 한국 미역국이라든지 딸 그런 것도 있으면 직접 요리해서 제공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기들에 대한 분유라든지 이유식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차 때는 저희가 라면이라든지 간단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위주였다면은 3차로 가는 그때에는 쌀하고 배 같은 것도 한 배도 저희가 넣고 그다음에 이유식도 사고 해가지고 대형 트럭을 세 번째로 이제 보내는
그런 생각이었고 저희가 다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는데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진짜로 그리고 밥을 배식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희가 국경에 갔을 때 그쪽에 정강섭 선교사님께서 창고를 하나 빌려놨고 저희는 거기다가 입고를 시키고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셔서 작은 차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쪽에 슬로바키아 쪽하고 우크라이나 쪽의 그 국경지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 모여 있다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폴란드 분회에서 한 것은 저희는 이제 성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주 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제 직접 송금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인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 중앙역에 부호품을 전달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 역사 측에서 공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개인이나 미등록 단체들은 그쪽에서 아무런 활동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오히려 제안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본토라든지 아니면 성금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방향을 다르게 잡아놓기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집중의 대상은 누구냐면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10,000여 분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계시고 그 외에 백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30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르샤바로 현재 들어와서 대사관에 지속적으로 비자 관련된 것을 요구하는 고려인들을 보면서부터 이게 체감을 하게 되었거든요. 현재 약 100분 정도의 이제 고려인들이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바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인데 일단 포커스를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한 이제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이제 트랙으로 해서는 우리가 해외 동포라고 할 때 당연히 고려인 들어가잖아요. 해외 동포인 그 우크라이나 고려인에 대해서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한국 방문 취업 비자를 요청하는 고려인들이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구비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민주평등 중동부 유럽 차원에서 적은 알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화를 위한 봄 콘서트를 4월 14일 날 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음악 그리고 기금을 자발적으로 모으게 됩니다. 저희는 항상 절반 이상이 현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작은 콘서트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들한테 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